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무엇 하나 평범하지 못한 이 삶이 원망스러워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생활고로 많이 시달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빠 밑에서 컸어요. 실은 그냥 동생이랑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거죠.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서 많이 힘들어 하시며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내셨는데 엄마한테 버려져 슬플 만도 한데 아빠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둘이 꼭 껴안고 눈물을 참고 제가 동생을 엄마처럼 챙기는 모습과 제가 아무 말 없이 조그마한 손으로 아빠 손을 꼭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정신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다 온다며 12살이었던 저에게 통장이랑 체크카드 사용법을 알려주시며 제가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하셨고 고모에게 가끔 저희를 봐달라고 부탁을 해놓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장이랑 체크카드는 저 혼자만 알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떠나시고 저는 속으로는 많이 두려웠지만 저보다 어린 동생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리책을 하나 구입해서 동생에게 밥을 차려줬고 청소며 빨래 등 집안일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고모가 가끔씩 와서 장을 받아주거나 하시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래도 학교 생활할 때 부모님이 필요하면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고모도 고모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고 바쁠 텐데 그 정도만 해줘도 감사한 거였죠. 그리고 주임집 아주머니도 종종 들려서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매달 아빠가 보내주시는 돈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사고 최대한 아꼈어요. 내가 아끼고 돈을 모아놓으면 아빠가 더 빨리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빠랑 연락은 고모가 있을 때 아주 짧게 잠깐 하거나 했어요. 동생도 감사하게 사고 한 번 안 치고 잘 자라주었어요. 옷도 몇 년에 한 번 사주고 운동화도 다 다를 때까지 신고 투정 부릴 만도 한데 오히려 운동화 빨리 망가질까봐 남자애들은 특히나 축구며 뛰어노는 걸 많이 하는데 동생은 그게 걱정이 되어 제대로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지도 못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힘들어도 동생이랑 의지하면서 아빠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정말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돌아와서 함께 살 날만 기다렸는데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도 먼 해외에서 혼자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아빠가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사망보험금이 나왔는데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월세도 많이 줄여주셔서 저희는 그곳에 계속 살 수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끝나고 알바를 하는 거라 집에 와서 집안일을 신경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근데 고맙게도 동생이 제가 알바하고 오면 집안일도 다 해놓고 밥도 준비해놓고 있고 그랬어요. 동생도 저도 너무 일찍부터 철이 들어버린 거죠. 동생이랑 저는 잘 때도 서로 꼭 껴안고 자거나 서로에 대해 애착 같은 게 많이 심한 편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 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내가 돈을 벌어서 동생 많은 공부를 제대로 시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자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알바를 열심히 했어요. 알바를 안 하는 시간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나마 동생이 집안일을 도와줘서 버티며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크면 클수록
제가 동생을 마냥 동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남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생을 사랑하게 돼버린 거예요.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고 했고 알바를 더 늘려서 동생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늘려보자 생각을 했어요. 너무 둘이서 붙어 있어서 그런 걸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습니다. 제가 알바가 늦게 끝나니까 동생이 집 앞에 마중을 나와 있더라고요. 왜 요즘 이렇게 늦냐면서요. 누나,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아, 알바를 하나 추가했더니 이쯤 끝나. 누나,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내가 알바 하나 할 테니까 하나는 그만둬. 누나도 쉬어야지. 걱정 마. 그리고 누나는 알바하는 거 재미있어.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살면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누나는 그거면 되니까. 얼른 들어가자. 내가 안마해줄게. 그렇게 동생이랑 서로 의지하면서 둘 다 성인이 되었어요. 동생은 지금 군 제대를 하고 나서 대학에 재학 중이고 이제 졸업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알바를 하다가 알바 사장님께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아시는 분 회사에 소개를 해줘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태까지 알바한 돈 모은 거랑 아빠 사망보험금 일부랑 얼마 전 고모가 아빠가 고모한테도 보냈던 생활비 모아놨던 거라고 목돈을 주셨어요. 그동안 힘들었겠지만 자기도 어느 정도 목돈으로 만들어 놓고 너네한테 줘야 될 것 같았다며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고모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나이 28에 작은 평수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지방이라 집값이 싸기는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어느 집보다도 비싸고 의미 있는 집이었습니다. 정말 계약을 했을 때도 동생이랑 부둥켜 안고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주를 하고 동생이랑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데 정말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으로 맘 편히 술을 먹어본 것 같아요. 모든 맘고생이 끝나고 술이 들어가니 동생이나 저나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애써 부정해 왔습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동생을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누나. 그런 누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와주는 동생. 서로가 너무 안쓰럽고 애틋하죠. 우리에게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둘뿐이었으니까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저희 둘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보며 사랑을 느꼈고 둘 다 눈물을 흘리면서 키스를 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집중을 했어요. 손짓, 몸짓 하나하나가 다 소중했습니다. 서로 모든 것을 탐색한 후에 하나가 되었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어줬어요. 모든 게 걱정이 되었지만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우리 둘이 행복한 길을 선택하자. 우리가 이 선택을 우리의 행복한 길이라고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말자. 혹시나 후회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놓아주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 동생이랑은 정말 연인처럼 데이트도 하고 스킨십도 하며 지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서 동생이 알바를 끝내고 오는 시간 맞춰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놓고 하루의 일과를 얘기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온전한 우리의 집에서 여유로움을 느낀다는 거고 서로를 보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입을 맞추는 게 전과 달라졌다면 달라진 점이네요. 솔직히 지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아왔고
희망과 행복이랑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동생과 제 관계를 알게 된다면 모두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혹시나 서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서로 정말 행복을 빌며 보내줄 수 있을까요? 동생과 저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서로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을 꿈꿔도 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대리입니다. 만년 대리로 진급 한번 해보고자 사장 시다 역할 하면서 휴일도 반납하며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내는 항상 휴일에도 나가는 저를 보고는 이런 제 속 사정도 모르고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집을 나설 때마다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아, 진짜 쉬는 날에도 매번 그렇게 나가야 해? 그런다고 진급시켜준대? 몇 년째야 진짜. 누군 좋아서 아침부터 사장 얼굴 보러 가고 싶겠습니까? 맨날 진급 못한다 구박하면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나가는 건데 어쩜 저렇게 말도 기분 나쁘게 싸대기만 하는지. 나도 편히 집에서 쉬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참고 낚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에 사장이 전화를 해서는 이번에는 낚시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낚시 포인트를 알았다고 주말 동안 낚시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낚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던져놓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 그게 낚시 묘미이면서도 혼자 가서 하기엔 지루하고 적적하기도 하고 텐트 치는 거부터 이런저런 잡일 시킬 사람이 필요하니 저를 부르는 거죠. 혼자 운전해서 가기 힘드니 운전기사는 덤으로 시킬 작정인 거죠. 집안 사정을 핑계로 쉬고 싶었지만 진급심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낚시 좋아한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네요. 전화를 끊고 답답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를 끌고 이른 아침부터 사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사장 집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저 김대리라고 합니다. 아, 김대리님? 잠시만요. 문이 열리고 사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김대리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네, 사모님. 사모님도 잘 지내셨죠? 그럼요. 김대리님 못 본 새 더 잘생겨지셨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어머, 김대리 어쩜 그리 말도 이쁘게 해? 한참 사모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장님이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짐을 받아들고 사장님이랑 차를 타러 내려왔습니다. 김대리님, 조만간 또 봐요. 조심히 다녀오고. 네,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은 차에 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대리랑 낚시 간다니까 통 믿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올라오라고 한 거야. 요즘 외박을 많이 했더니 의심이 많아졌어. 그렇게 한참을 달려서 낚시터에 도착을 했고 짐을 옮긴 후 열심히 텐트를 치기 바빴고 사장은 벌써부터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던져놓기 바빴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저도 낚싯대를 던져놓았고 사장은 준비해온 음식들 먹으면서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낚시는 해지고 야간 낚시가 진짜라면서요. 그럴 거면 굳이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을 시키는지.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빨리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 아버지 회사에 사장이 그냥 이름만 사장인 거라 사모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실세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찌나 사모님 흉을 보던지요. 나이 먹어서도 아직도 자기를 아래로 보는 것 같다며 불평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아니면 사장도 나이를 먹더니 수다가 많아진 건지 별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공감해주며 같이 술잔을 기울여 줬습니다. 다음날 낚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짐을 들고 사장 집까지 옮겨줬습니다. 사장은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야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김 대리님, 다음에 내가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부를게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요, 사모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고생 많았어요. 조심히 가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집에 와서 씻고 바로 뻗어버렸습니다. 낚시라는 게 정말 지루하고 힘든 거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요? 사모님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 대리님, 다름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오늘부터 출장 갔잖아요. 근데 집에 뭘 좀 수리해야 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뵐게요. 저는 사모님 전화를 받고 퇴근을 하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왔어요? 네, 사모님.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직 식사 안 했지? 여기 와 앉아요. 사모님을 따라 들어가 보니 식탁 위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우, 진수성찬인데요? 부탁하실 일은 어떤 거예요? 아, 천천히 얘기해요. 밥부터 먹고. 술은? 뭐로 줄까요? 저 차를 끌고 와서 술은 괜찮습니다. 대리 불러 가면 되지. 와인 괜찮죠? 네, 좋습니다. 김 대리가 일을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진급도 빨리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쉽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진급 심사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겠죠. 그래요. 얼른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사모님은 식사를 하면서 부담스럽게 계속 빤히 쳐다보며 웃었고 와인도 계속해서 따라주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무슨 속셈이 있어서 이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에서는 어때요? 잘 안 붙어있지? 사장님은 아무래도 외부로 나가셔서 일을 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니까요. 그래도 회사에 애정 가지고 더 키우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들어 주기는. 맨날 나가서 여자들이랑 호텔 가고 그러는 거 다 아는데. 요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점점 밖으로 나돌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김 대리가 우리 남편 뒷조사 좀 해봐. 요즘 뭐하고 돌아치는지, 회사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는지. 알겠지? 제가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잘 생각해봐. 남편보다는 나한테 잘 보여야 될 텐데. 우리 남편 그냥 바지 사장인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김 대리가 나한테 또 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사모는 식탁 밑으로 제 다리를 쓸어 올리면서 저를 보며 아까 그 부담스러운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당황해 와인 한 잔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김 대리, 많이 더운가 봐? 땀도 흘리는 것 같은데. 더우면 씻고 가도 되는데. 저 사모님,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김 대리는 만년 대리로 있고 싶나? 지금 김 대리 결정에 따라서 어디까지 진급할지 결정될 텐데. 김 대리 욕망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봐?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어리고 늦게 들어온 후배들이 먼저 진급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많이 패배감도 들고 진급 못할 때 아내의 한숨 섞인 잔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싫었기 때문에 저는 사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 확실히 밀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제 김 부장으로 불러야 되나? 이렇게 사리 판단이 빠른데 왜 아직 대리였나 몰라. 나만 믿어. 저는 사모를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어머! 내가 이렇게 박력 있을 줄 알았다니까.
사모에게 키스를 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모는 사장이랑 할 때보다 너무 좋다며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무래도 젊은 남자는 틀리겠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자신이 있거든요. 한껏 사모를 기분 좋게 해준 후 저는 씻고 나왔습니다. 김 부장, 오늘 너무 좋았어. 내 기대 이상이야. 내가 부르면 또 와, 알겠지? 네, 사모님.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저를 본 척만 척하며 또 늦게 들어왔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그런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누워서 잠이 들었고 진급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간 사모는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저는 사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모가 부탁했던 사장 뒷조사도 같이 했어요. 젊은 여자를 만나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좋아 죽더라고요. 두 부부 사이가 어찌 되건 간에 저는 진급도 하고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가 선물도 사주고 그랬는데 사모한테 들러붙다 보면 저한테는 크게 나쁠 게 없을 것 같아 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봐요. 저는 20살 후반 여자입니다. 언니가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만난 사돈어른을 보고 반해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고 외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언니랑은 3살 차이가 나는데 언니가 성인이 되었을 쯤 할머니, 할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성인이 된 언니는 제게 있어 부모님처럼 저를 챙겨주었고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덕분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대학 졸업도 하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일을 하면서 야간대를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2년 정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형부는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형부도 아버지만 있고 저희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상견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밥 한 끼 하자는 자리로 마련된 자리에서 사돈 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부모의 손길 없이 오랜 시간을 살아와서 그런지 사돈 어른을 처음 봤는데 푸근한 인상에 저희 언니에게도 다정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고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사돈 어른에게 좋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아빠같이 푸근한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또래 남자들을 만났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지낼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돈 어른께서 얘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그래, 결혼하면 합가해서 살고 싶다고 했다며? 불편하지 않겠어? 그럼요. 아버님, 저는 진짜 아버님을 저희 아빠처럼 모시고 싶어요. 아버님도 저한테 아빠처럼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그래, 그러면 너희랑 사돈 처녀만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집이랑 다 정리하고 2층 집 매매해서 다 함께 지내는 건 어떻겠니? 너도 하나뿐인 사돈 처녀 혼자 두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냐. 아버님, 감사해요. 아버님 불편하실까 차마 얘기 못 드렸는데 먼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돈 처녀 생각은 어때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괜히 사돈 어른이나 형부가 불편하진 않을까 걱정되네요. 조질,
그런 소리가 어딨어. 우리 다 한 가족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편히 지내면 되는 거야. 그럼 생활비 명목으로 언니한테 매달 줄게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사돈어른은 마음까지 넓고 성품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마음에 더 감동해 자꾸만 마음이 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고 결혼하기 전에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입주 청소가 끝나고 짐이 들어왔고 한 번 더 다 같이 청소를 끝내고 모여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정말 오래 지내온 가족처럼 따뜻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고 집에는 저와 사돈어른이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도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돈어른도 지금은 나가서 경제활동을 따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태 읽어놓은 것들로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가끔 취미활동을 하러 나가시거나 했어요. 사돈어른이랑 둘이 지내면서 제가 먼저 식사도 챙겨드리고 빨래며 청소도 도와드렸어요. 사돈어른은 미안해하시며 나가서 과일이나 맛있는 간식거리를 사오시고는 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안마하는 법 배웠는데 이쪽에 앉아보세요. 힘들게 그런 건 뭐하러 해. 괜찮으니까 앉아서 이거 빵이나 먹어봐. 맛있는 집이라고 하길래 사왔어. 아이 참, 이쪽에 앉아보세요. 저는 사돈어른을 자리에 앉히고 안마를 했어요. 어때요? 시원하죠? 어이구, 진짜 시원하네. 사돈처녀가 최고구먼. 뭔가 사돈어른이랑 알콩달콩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사돈어른에게 괜스레 스킨십을 한다거나 하면서 다가갔고 그걸 느꼈는지 사돈어른은 조금씩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랑 형부는 친한 사람들이랑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며 나갔고 언니는 저한테 사돈어른 식사 좀 잘 챙겨주라고 하면서 나갔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저를 피하는 사돈어른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고 오늘은 단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딱 붙는 나시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저녁을 준비하고 술도 준비를 했습니다. 사돈어른 식사하세요. 사돈어른은 식사를 하러 나와서 저를 보고 흠칫하는 듯 했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술 한잔 드릴까요? 짬뽕탕이 술 한잔 하면서 먹기 딱이에요. 사돈어른이랑 술도 마시면서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나눴어요. 저는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사돈어른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저 피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왜 사돈처녀를 피하나. 그런 거 아니야. 사돈어른은 헛기침을 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돈어른 좋아해요. 사돈처녀, 이러지 마. 그거 그냥 사돈처녀가 부모정이 너무 그리워서 착각하는 거야.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 먼저 들어가 볼게. 저는 일어나 가려는 사돈어른의 손을 잡았어요. 사돈어른 보면 키스하고 싶고 안고 싶고 그러는 게 부모 정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부모한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 진짜 사돈어른 사랑해요. 사돈어른은 저 싫어요? 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사돈어른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사돈어른도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사돈처녀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들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나 부끄러워서 애들 얼굴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 여기서 그만해, 사돈처녀.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 어때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사돈어른 자꾸 그렇게 저 밀어내시면 저 집 나가서 연락 다 끊고 아무도 안 보고 살 거예요. 이러지 마, 사돈처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이지 말아요. 사랑해요, 사돈어른. 저는 사돈어른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었고 사돈어른도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저를 안아 키스를 했습니다. 사돈어른, 사랑해요. 그대로 사돈어른 방으로 들어가 우리는 뜨겁게 사랑을 나눴어요. 여느 남자 못지않은 사돈어른한테 또 한 번 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석구석을 탐하며 제 혼을 쏙 빼놓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은 몰래 연애를 시작했고 형부랑 언니가 출근을 하면 온전히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낮에는 사돈어른과 한없이 뜨거워지며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밀린 일을 마무리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몇 달을 숨기고 만난 지금 우리 사이를 저는 알리고 싶은데 사돈어른은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네요. 사돈어른 말처럼 영원히 비밀로 우리는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사돈어른과 함께하면 우리 넷은 정말 진정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